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고고TV는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되도록이면은 동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이 동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가재난기금, 그리고 문재인의 무상복지, 그리고 문재인이가 경제를 망친 3년, 그리고 플러스 2년이 될지, 또 우리 보수가 집권에 실패하면은 10년이 될지 모른다. 이런 건데요. 일단은 서두를 띄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권의 소주성, 소득주주 성장은 3년 내내 중산층을 파괴했죠. 그리고 빈곤층이 두꺼워졌습니다. 최소한 노무현이도 경제를 망쳤고, 박근혜까지는 우리는 이런 이 뭐죠? 마른 목걸이에 그 소득 계층이 있었어요. 즉 중산층이 많았다. 그죠? 물론 IMF 이후로 중산층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마른 목걸로 유지가 됐었는데 중간에 중산층이 두꺼웠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 3년을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입니다. 즉 최상위층이 문재인 정권에 급격히 늘었고 상위층이 늘었다. 그 상위층이 누구냐면 공무원, 공기업, 민노총, 대기업 직원들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중산층, 중견기업이 중산층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들어서 100% 정규직화를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었고, 그래서 중산층이 이렇게 쪼그라들었고, 호리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엄청 늘었다. 극빈층이 엄청 늘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좌파 경제정책 때문에 그래요. 무상복지정책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저소득층들이에요. 저소득층들. 혼재됐는데요. 저소득층들, 소득 하위층이 주류가 차지했고, 또 왜냐하면 무상복지를 받아야 되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비판을 할 수가 없고 문재인 정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위층,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들, 화이트 칼라 최상위층들이 또 민노층이나 블루칼라, 그런 애들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이 되고 있어요. 중산층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죠. 그죠? 중산층이나 중간층, 무당층이 원래 정권이나 선거를 심판하는 건데 참패했죠. 그게 뭐예요? 미래통합당이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정이 안 간다는 거였는데, 지금 공짜 바이러스가 대유행할 최적의 환경에 왔다. 그죠? 얘네들은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죠? 이때까지도 공짜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렸는데, 200석 가까이의 의석을 가져갔다. 200석 가까이 의석을 가져가서 지들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때까지 지뢰가 과반 플러스 4 플러스 1로 180석 있어가지고 좌파 연합체가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1 플러스 4 연립내각제로 해가지고 통과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하고 야권이 반대하면은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또 괴멸을 시키고 무슨 프레임을 씌워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공짜를 한번 받으면은 다음 공짜를 거부할 수 없죠. 이번에도 벌써 지역 재난화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와 경기도에 딸린 시, 그 다음에 국가재난지금이 나오고 또 3차에도 또 나온다. 이렇게 벌써 예상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번에 선거용인데, 선거용으로 내가 살펴있지만은 이까지 끝내면 좋은데 또 나온다. 그죠? 그 또 나오면 공짜가 계속 들어오니까 비판 세력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죠? 그러면 계속 공짜가 재생산되는데, 그렇죠. 막을 방법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얘네들 갖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수국골통 그 부정선거 지랄들 하는 것들 때문에 더 망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교우파 유튜버들이 보면은, 애들이, 저는 그거 한 번도 언급 안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고, 보수가 이룩하고 보수의 강건한 보수가 아직까지 뒷받침해온 나라다. 요번에 선거를 참패하고, 박근혜 이후 10년 동안 망가졌지만은 보수의 정신은 가지 않는다. 보수의 정신은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있고 경쟁을 하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따뜻함과 배려심이다. 이게 보수의 정신인데
이것들은 그냥 지네 돈 빨아먹기 위해서 가짜 사기 유튜버들이 아직까지도 반공 공산당이 싫어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망가졌는데 걔네들이 그 사기 우파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베네수엘라로 간다 하고 다 방송을 해. 다 방송 이때까지. 안 한 방송이 없어. 그 돈벌이 사기 유튜버들이. 그거 때문에 그래 될 수가 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이게 1년, 2년이 가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 솔직히. 한 1년 이상은 가요. 현재부터. 그러면은 얘네들이 계속 경제 위기, 국난 극복 프레임으로 몰고 갈 텐데 여기서 지랄들을 하고 있어. 부정선거 확실하다 이거.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어느 신문에서도 계속 신문에서 나오는 논조들이 다 똑같아. 그리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정권이 벌인 공짜 장치에 그 나라들은 재정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 국가 부도 상태가 났다. 한국도 그러지 않을 것인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문재인이 5년만 더 집권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10년 하면 충분히 그럴 게 있죠. 국가 부채를 엄청 당겨. 엄청 늘었죠. 3년 동안. 앞으로는 더 당겨야 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왜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로 가기가 힘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르헨티나, 남미 그 사람들이 그 40년 전에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후진국이었고 우리나라는 산업을 일으키고 박정희 대통령이랑 걸출한 영웅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세계 인류 반열에 올려놓는 밑거름을 닦았는데 40여 년 전에는 저쪽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었고 필리핀이 세계 선진국이 되었었어요. 남미도 그렇고. 걔네들이 왜 그럼 지금 저런 현상에 빠졌는가? 소련 사회주의가 잠입을 했죠. 걔네들 40년 전에 나오는 게 팍스 아메리카라고, 그죠? 팍스 아메리카라고 미국에 반대했어요. 그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그 강한 힘으로 남미를 지배하고 있고, 그죠? 경제 정치를 갖다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소련이 들어오면서 팍스 아메리카, 미 제국주의를 거부한다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제3세계 이론이에요.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고 그때는 뭐 중국 저거는 뭐 완전히 거짓나라였고 40년 전에는 아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사에서 8천만 명이 죽었다. 3천만 명이 죽었다. 문화 대혁명 때. 그런데 그 제3세계 이론이 미국과 미국이나 소련을 배척하고 그와 동시에 소련이 거기를 침입하면서 미국을 배척한 거예요. 결국에는 제3세계 이론을 하면서 자립을 외쳤다.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자본을 갖다 물리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발점이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론 같은 애였고, 그죠? 남미 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역사적인 병역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기 이게 돈벌이 유튜브 방송들이 하는 방송이 뭐냐? 반중 친미를 외치죠. 반중 친미. 중국하고 가까이 가지 말자. 미국하고 더 가까이 가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빨아먹는 방송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걸 갖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벌써 8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해운이라든가 관광 자원으로도 먹고 살던 나라고 우리는 아무리 지금 파괴가 된다 그래도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면은 베네수엘라다, 아르헨티나다, 그리스 등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논조로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공짜 잔치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막을 수가 없다. 최소한 4년 동안은 21대 총선 결과가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얘네 180석, 190석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비도덕, 부도덕, 비양심, 비정의적인 정권을 우린 그걸 아킬레스건으로 때려야 하고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일단 대통령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재난기부금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게 약자에게는 진짜 도움이 돼요. 진짜 서민층한테는. 그러니까 딱 뿌리고 나서 뭐야? 기부해라. 그리고 전국 2천만 가구의 선택을 분석해서,
그 분야, 연령, 지역, 계층별 반응과 성향 파악도 가능하죠. 이 전 국민에 뿌리고 그걸 선거 전략으로 삼겠다는 게 문재인과 민주당의 흑막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줬는데 어떤 세대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령이 이 문재인 정권의 재난기금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가, 또 어떤 강도로 반대하고 굴복하는가, 국민을 실험지의 지처럼 볼 수가 있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장기 집권 플랜 업무로 삼는다 하는 게 조선일보 한 논설위원회 칼럼이에요.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재난기금을 지금 5대 그룹의 그룹들이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고, 무조건 기부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5대 그룹 가면 10대 그룹 가고, 10대 그룹 하면 30대 그룹 가고, 30대 그룹 하면 그 밑에도 다 기부해야 돼. 안 그러면 찍혀, 이 정권에.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5대 그룹도 그렇고, 삼성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현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경제 대기가 어떤 상태로 번질지 모르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그걸 갖다가 다시 은행에 지금 저금해 놓고 있어요. 저축해 놓고. 즉 은행한테 3% 2.5%의 융자를 받아서 수천억 수조 원을 그걸 갖다가 은행에다가 1%도 안 되는 예금을 해 놓고 있어요. 손해보면서, 이자를 손해보면서. 그만큼 지금 공포로 다가왔어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찔끔찔끔 뭐 해준다 문재인 정권이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주는 건 없다. 그래서 국민은, 또는 우리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 돈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솔직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현금 유보율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그걸 다시 저리에 묻어둔다.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심각한 문제죠. 또 원고의 3분의 1도 못했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지금 법인세도 떨어지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장사가 안 돼요. 그죠? 뭐 되는 데도 있겠지만은 대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본으로 하죠. 그죠? 재화나 금융이나 유통 서비스를 가지고 일어난 기업들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죠. 반도체부터 배 만드는 데까지.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수출이 안 돼. 언제까지 갈지 몰라. 하이텍 2, 4분기가 제일 폭락한다고 예상을 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이 코로나라는 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세계인들은 코로나 걸려 죽든 굶어 죽든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수익이 급락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수익이 급락하고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빌려서 은행에 재워놓는다. 이자 손해보면서 이런 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업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가 뭐 5월 달에 뭐 실업자가 3천만 명이 늘었다. 그런 사람들은 고용 유연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다시 경제 회복하면 그 사람들 또 쓰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지원도 크게 안 해주면서 자르지 마라. 고용을 유지해라 이래버리니까 기업은 이익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그 고액의 연봉을 갖다가 다 근로자들한테 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자가 별로 안 느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고용 경직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못 자르니까, 특히 노조가 있는데 못 자르니까 자기들이 안에서 썩어가는 거야. 장사는 안 되고 이익은 안 남는데 돈을 주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죠. 얘네들이. 그렇다고 이것들이 기업한테 뭐 주는 것도 없어. 압박만 하지.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죽을 맛이지.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 국민 고용보험 하겠다는 게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고용보험 재원이 적자예요, 적자. 근데 그냥 탁 때리는 거야. 이 정권은 180석, 190석을 믿고, 우리가 또 반대하면은 얘네가 지금 시도하고 업무하는 세대, 연령, 그죠? 지역, 그걸 얘네가 싹 봐도 지네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지금 재난기금을 뿌리고 고용하는데 고용보험의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은 지금 적폐야! 국민을 편하게 하지 않고 국민을 갖다가 평등하게 살려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항상 말씀한 우리나라 49%, 49%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면세자다. 근데 걔네들한테 전부 다 전국민 고용보험도 주고 고용보험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재정이 없잖아요. 기업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면세자 비율이 일본은 15%고 미국은 30%인데 우리는 거의 50%가 간다. 응? 그리고 상위 10%가 나머지 80%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 TV도 10%는 될 거야 아마. 그러면은 이런 사람한테 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 줘. 그럼 부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정권이 경제적인 실책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가만히 그 통합당의 미래당 의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지략을 발휘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김종인 10분이 안 보여. 김종인 10분이 김세연이라든가 이런 사람, 유승민이라든가 솔직히 그래요. 요번에 강남병에 당선됐던 그 유기준이 동생 유경준이 그런 사람이 좀 보이고 심각한 문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